안녕하십니까, 세파스입니다. 미국 시간 5월 6일 업스타트의 실적이 발표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업스타트 영상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 준비해보았어요. 게시판에도 올랐지만 이 친구는 뭐 위든 아래든 어차피 20%씩은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기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뭐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럼 업스타트의 1분기 실적은 어땠었고 어닝콜에서는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에 앞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번 어닝의 네 가지 요약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사업의 매출 정체, 그렇지만 기타 사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 대박 소식이었죠.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으로 또 다른 신규 산업 이제 진입을 확보해 두었어요. 세 번째로는 업스타트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AI 기반 신용 심사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이번 분기는 특히 역대급 수치인 92%의 자동화 승인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5억 불가량의 ATM 프로그램 발표였어요. ATM은 이 at the market offering으로 오퍼링의 한 종류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뭐 주식을 소량씩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아마 주가가 빠진다면 이 ATM 발표 때문에 빠질 거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상으로 뭐 긍정적인 발표가 더 많았기에 결국 주가는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 보고 있어요. 이 ATM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점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금이 급하진 않지만 미리 보험용으로 깔아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점은 이게 만약 전부 다 소진될 경우 주가 희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자금 능력에 대해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실적 발표로 돌아와서 CEO의 간단한 소개말부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보통 1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업스타트는 여전히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고요. 전년 대비 플랫폼 대출은 89%, 매출은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정 에비타는 3년 만에 다시 20%를 달성하며 이 수익성을 확보하였고요. 신규 AI 기술 적용 모델로 신용 정밀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신용카드 유형, 소비 습관 등 이 미세한 차이의 변화도 포착 가능하다고 해요. 업스타트는 이렇게 매 실적 발표마다 AI 모델의 성능 변화도 소개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업스타트는 기존의 이 전통 금융에서 소외된 고객을 위한다라는 마케팅에서 모든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로 변화 중이라고 해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의 실적 관련 수치 테이블은 쭉 훑어가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다른 기업들과 차별성이 있는 이 업스타트의 핵심 지표이죠. 바로 대출의 자동화 승인율인데요. 이번 분기는 92%로 이제 크게 증가하는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다가 91%를 유지했었는데 이렇게 이번 분기 92%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5년 전에는 이제 70%였던 수치가 이제 92%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업스타트의 AI 대출 심사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비용 절감 효과도 커지니까요. 네, 조정 에비타는 4,300만 불을 기록했는데 즉 논갭 기준으로는 업스타트는 이미 안정적인 흑자 상태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상승 중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은 개인 대출의 성적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83%의 증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아주 소폭 떨어지거나 현상 유지만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대출 건수로만 보면은 전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이 개인 대출 시장은 현재 업스타트의 핵심 비즈니스 사업인데요. 이쪽의 매출 구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섹터는 소액 대출, 핵심 코어 시장, 그리고 슈퍼프라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코어 시장은 기존의 업스타트가 집중해오던 서브프라임이나 미들프라임으로 신용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고객군에 대한 대출이고요. 슈퍼프라임은 말 그대로 신용점수가 720점이 넘는 좋은 고객에 대한 시장이에요. 먼저 코어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202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역성장을 한 모습이에요. 이쪽에 매출이 크게 줄었죠. 대신 전체 매출에서 이 슈퍼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어의 거의 절반가량 수치로 증가한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스타트는
더 이상 낮은 신용 점수에 소외된 고객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이 모두에게 더 빠르고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며 이 시장을 확장시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핵심 시장의 감소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대출 시장인데요. 여전히 전체적인 파이는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건수도 이제 제법 크게 성장한 모습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4배 이상 성장했어요. 이쪽 시장이 향후 업스타트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죠. 네, 이거는 업스타트의 그 다음 먹거리인 주택 대출 시장인데요. 힐락이죠. 이 힐락 시장도 전체 파이는 아직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전체 미국인 인구 중 75%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대형 은행들과의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성장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네, 다음은 회사 측이 공개한 다음 분기와 이 2025년의 전체 가이던스인데요. 다음 분기 매출은 2억 2천만 불로 이번 분기 기록한 2억 1천만 달러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소폭 상향된 예상치예요. 즉 2분기에도 이 큰 매출 성장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체 매출은 약 1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발표된 1분기와 2분기를 제외하면 3분기, 4분기에는 최소 2억 8천만 불 가량의 매출을 각각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이는 지금 대비 약 25%에서 30% 성장을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뭐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1년치에 이 전체 가이던스도 같이 낮게 나왔으면은 그때는 걱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조정 에비타는 이번 분기보다 소폭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2분기의 가이던스는 다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회사 측은 여전히 2025년 하반기에는 이제 갭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 전체를 보아도 흑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2분기의 불안한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을 홀드해야 할 이유 중 하나겠네요. 떨어지면 조금 더 사야겠죠, 오히려. 네, 이번 영상에 재물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을 건데요. 간단한 수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을 보면 이번 분기 현금성 자산이 약 1억 8천만 불 정도 감소했어요. 지난 분기 대비. 여전히 6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이렇게 다소 줄어든 점과 이 대출 자산이 전 분기 대비 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업스타트 같은 모델은 자체적으로 끼고 있는 이 대출성 자산이 커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플랫폼 기업으로 대출을 이제 끼지 않고 바로바로 넘겨야 하는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대출성 자산이 굉장히 컸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계속 줄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수치를 보면은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체 보유한 이게 전체 대출 자산에서 이 진한 초록색은 R&D, 즉 연구 개발 목적의 대출로서 회사의 AI 머신러닝 공부 용도로 일부러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대출들을 자체적으로 끼고 가면서 이 상환 패턴을 공부하는 목적의 대출이에요. 즉 전략적인 자산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가 높아진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전체 대출 자산에서 이 연구 목적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 대출과 이 증권화된 대출들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즉 이번 분기 대출성 자산이 좀 높게 보인다 해서 걱정할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손익계산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체 매출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인 핵심 수익원인 이 피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했어요. 약 1,400만 달러 감소한 수치인데요. 좋지 않죠. 대신 보유한 대출의 공정 가치가 이렇게 크게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가야를 예로 들면 수익보다 이 공정 가치의 하락 때문에 적자폭이 커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낮아진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매분기 이 공정 가치의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쁘네요. 네, 근데 보시면 뭐 다른 비용들은 비슷하지만 여기 연구 개발 비용이 전분기 대비 약 1,000만 불 정도 감소했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분기에 적자폭이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연구 개발비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지요.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흑자가 아니라 연구 개발비 감소에 의한 흑자는 이 생각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실적 관련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는 어닝콜의 질의응답을 좀 볼게요. 먼저 월마트 원페이와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업스타트는 월마트의 핀테크 자회사인 원페이와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예정이 아니고 월마트 고객 대상으로 업스타트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심사는 100% 업스타트의 모델이고 원페이는 고객 유익 역할만 해요. 또 이제 둘은 공동 투자 구조이며 수익의 일부를 원페이와 공유한다고 합니다. 아직 여기에서의 매출 기여는 크지 않고 2025년 실적 가이던스에는 이 부분의 매출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업체인 월마트와 중장기적으로 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업스타트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업스타트의 기여 마진 감소의 이유와 그 전망인데요. 업스타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슈퍼프라임 고객군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이 슈퍼프라임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로 인해서 낮은 수익률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니까요. 네. 하지만 기존 미들마켓과 서브프라임 고객군의 수익률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밝혔고요. 힐락, 자동차, 소액대출 등 이 신규 상품군도 아직은 시작 단계로 마진이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신규 상품들의 초기 수익률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수료와 서비스 수익 결합으로 큰 수익성이 예상된다라고 해요. 네, 다음은 업스타트가 공략 가능한 이 TAM이죠. 템, 총 시장 규모의 변화가 있냐라는 것인데요. 개인 대출 시장에서 슈퍼프라임 고객군으로 확장되며 템 또한 2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슈퍼프라임과 이 미들 크레딧 고객은 시장 규모가 비슷한 수준인데 그동안 업스타트는 이 미들 크레딧 쪽만 상대했기 때문이죠. 또한 주택 및 자동차 대출 시장은 개인 대출 시장보다 훨씬 큰 템을 보유 중이고요. 그러니까 업스타트의 현재의 점유율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회사 측의 대응 관련 질문이었는데요. 이건 또 지난 분기에도 이제 지난 분기와도 답변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회사 측은 이제 고정 지출과 인력 채용 등의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유지 중이며 제공한 이 가이던스에는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게 보수적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AI 모델은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며 거시 환경 변화에도 적응 중이라고 해요. 네, 다음은 이렇게 대형 은행 파트너들과의 협업 확장 가능성을 물었는데요. 대형 은행은 기본적으로 업스타트의 핵심 사업인 무담보 대출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신용조합과 이쪽에 관심이 많은 핵심 금융권 파트너십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주택담보인 힐락과 이 자동차 대출 상품 성장 및 이 슈퍼프라임 시장에서는 이 대형 은행과의 협업도 가능하며 향후 대형 은행들과의 이 파트너십도 기대해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계약한 3억 2천만 불 규모의 ABS 거래 결과 및 이 향후 계획을 물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초과 청약이 되었고 이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해요. 강력한 AI 신용심사 모델로 강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BS는 단순히 추가 기회로서의 접근이지 업스타트의 핵심 자금원은 아님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즉 ABS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어닝 결과에 대한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일단 5억 불의 ATM과 핵심 사업의 정체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는 다소 걱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월마트와의 파트너십, 기타 사업들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AI 심사 모델과 여전히 강력한 2025년 전체 매출 예상, 그리고 하반기 흑자 전환 소식은 여전히 업스타트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하고요. 기다리다 보면 오를 거라 믿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많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